자, 고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게 오줌 삼투압인지 오줌 생성량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항이뇨 호르몬은 물을 재흡수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은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삼투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기억부터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 맞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오줌 삼투압이었죠. 그다음 디귿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당연히 ADH 농도가 높은 C2일 때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동그라미 기억 자극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체온이 올라가려면요 바깥의 온도가 떨어져야 내 체온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온 자극이 주어지고요. 니은은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체온을 낮출 거니까요. 그렇다면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저온이니까 틀린 설명이 될 거고, 니은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이 고온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은 확장돼서 열을 발산시키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 그리고 나는 간에서 니은에 의해 촉진되는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섭취한 이후에 증가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은 글루카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글루카곤이 A에서 B로 전환을 시키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요. B는 글리코젠이 아니라 포도당이죠. 그 다음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한 직후가 포도당의 농도가 더 높죠.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온도가 되겠죠. 우리가 에어컨을 틀 때 설정하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게 되면 체온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 설정된 온도에 맞추려고 할 거니까요. 그 다음 니은 열 발산량 분의 열 발생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간 2부터 한번 볼게요. 체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정된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을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구간 2에서는 열 발생량은 분자는 증가하고 발산되는 건 줄이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커지게 됩니다. 구간 1에서는 지금 일치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간 2에서가 큰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피부 근처 혈관에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그리고 혈중 동그라미 기억의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 포도당의 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계속 필요하니까 글루카곤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타난 걸 보니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되는 것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포도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포도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간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수능 문제인데요. 그린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자, 아까 자극 주어졌을 때하고 조금 더 다른 형태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그리고 A, B 변화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물에 들어갔을 때 내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체온보다 높은 물에 들어갔을 때가 되겠고요. 얘는 낮은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A 같은 경우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때는 땀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A가 땀이 될 거고, 그리고 B는 열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이 되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자, 열 발생량을 보니까 구간 1과 2를 비교해 보면 1에서가 적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디귿일 텐데요.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를 하게 되면 땀 분비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 몸에서 열을 방출시키려고 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봤던 문제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 니은이 글루카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인슐린이고 여기가 글루카곤이니 X는 베타 그리고 Y는 알파 세포가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항적으로 작용하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반대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X는 베타세포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개체 1과 그리고 정상 개체 2에 각각 자극 동그라미 A를 주고 측정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 후엽 중 하나인데요. 어쨌든 오줌이라는 말이 나온 이상 항인류 호르몬과 관련이 된 내용일 테고요. 그렇다면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 될 겁니다. 정답에서 일단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동그라미 A는 기억에서 호르몬 X의 분비를 촉진한대요. 이 자극 A는 그렇다면 항인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겠죠.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T1일 때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든 걸 보니 2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T1일 때 1에게 항인효 호르몬을 주사하게 되면 얘는 재흡수를 하게 될 거죠. 재흡수를 하게 되면 오줌의 삼투압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겁니다. 수분의 재흡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줌에서의 물이 몸으로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는 더 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1과 2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 그리고 낮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2는 높은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 니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디귿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자, 글루카곤의 농도는 지금 낮은 상태죠. 그리고 혈중의 인슐린 농도는 현재 포도당 농도가 높으니까 인슐린 농도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에서는 높고요. 1에서는 낮아야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가 돼야 되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 1과 2에서 전체 혈액량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과 2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 그리고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요. ADH는 호르몬이니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로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걸 그래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X축은 보시면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입니다. 전체 혈액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증가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AD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이 전체 혈액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소는 하고 있으나 그 감소 폭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기준은 똑같지만 도착하고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DH의 변화량이 지금 전체 혈액의 변화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는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는데요. V1일 때 ADH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제흡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V1일 때가 더 적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 1과 2에서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은 멀쩡하게 있는데 2는 뭔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한 뒤에 줄어든 것은 당연히 포도당이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인슐린을 투여한 뒤에 글루카곤 농도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찾았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보죠. 기억.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아니라 혈중 글루카곤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2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분의 1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인데요. T2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T2일 때는 2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가 높고요. 1의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T1일 때는 오히려 T2일 때보다 혈중 글루카곤 농도가 낮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가 크면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3 문제들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이 많긴 한데요. 이제 거의 시험 범위 끝나가니까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또 우리 명절 전에 선생님이 한번 총정리를 딱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도 평가까지 추석 이후에 시행을 할 테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